갑진년 12월 이제 7월 6일부터 이제 소서가 들어오는 조립일부터 이제 12월이 시작이 되죠. 일간별 운세 9번째 정화일간, 그리고 또 이제 간목일간 마지막으로 또 남겨두고 있죠. 오늘은 정화일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에 갑진년 간목 정인으로다가 여러 가지로 좀 새롭게 시작하고 바꾸고 계획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시기죠. 뭘 하든지 간에 움직이는 시점들이 됩니다.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가장 많이 드는, 정화일간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간목이 들어와서 이러고 있을 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때라는 얘기죠. 예정된 수순, 그러니까 계획한 것부터 해서 한 번쯤 생각했던 일을 진행을 한다든지, 주변에서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흐름들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일 따라올 수 있겠고요. 정인 문서가 동했죠. 천간에 기존의 흐름과는 다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갑진년 전반적인 흐름이 뭐든지 간에 바뀌고, 기존에 하던 거를 그만둘 수도 있고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와서 새로운 거를 좀 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뭇 좀 다른 분위기의 공기를 맞을 수가 있다. 새롭게 뭐 취직이라든지 직장을 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 가지로다가 바쁘고 분주한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화일간 갑진년이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이것저것 손갈 일도 많고, 기존에 하던 방식을 좀 많이 바꿔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발품 팔아야죠. 다양하게 인프라 구축도 하고, 시스템 또는 이 자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은 이 문서가 팔려야지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흐름인 것처럼, 이따가 뭐 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좀 보겠지만, 문서가 이제 그동안 안 팔려던 문서가 팔리는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문서에 대한 부분 안 팔리던 문서를 좀 정리를 하고 파는 그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연결되는 이동수가 좀 따라온다고 할 수 있겠죠. 예정된 수순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부분에 대한 일이 이 정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편인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뭐에 꽂혀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편인은 아니니까, 올해 간목으로 이제 편인이 아니니까 본인이 대체로 예상한 일만 좀 발생시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화일간 간목 정인으로다가 예상했던 부분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새롭게 시작할 일 생길 수 있고, 진토에 대한 상관으로 기운에 대한 설기가 좀 심하게 일어나는 때가 되겠죠. 기운에 대한 설기가 심하게 일어날 때다. 이 설기라는 거는 내가 뜻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간목으로 뭔가 좀 예상하고 진행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는데, 내가 뭐 안 하던 모임을 한다거나 만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런 흐름들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좀 형성이 되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관에 대한 부분은 예측 불가합니다. 예측 불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될 수도 있고요. 하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는 게 그게 상관이다. 내가 안정적으로 예상하는 대로 가는 건 식신이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이 좀 예측 불허다. 그러면 그것이 좀 상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 진토 같은 경우에는 용이잖아요. 상상 속의 동물이고 또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다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정화가 이런 진토를 하나 갖고 있다 내 사주에. 그리고 또 지금 운에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누구를 어디에서 만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정말로 예측이 좀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중심 자체는 정인으로 갖고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주체적인 스탠스라든지 캐릭터가 바뀌지는 않는데, 그 안에서 어쨌든 이 상관에 대한 다변화된 문제로다가 이렇게 저렇게 타협할 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협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다양하게 좀 발품 팔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흐름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운의 설기가 심할 때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 조금은 억울할 수 있는 일도 생기겠습니다. 억울한 일이라는 거는 내가 100만 원을 쓸 게 아니었어요. 한 40만 원, 한 60만 원까지 맥시멈 쓰려고 했는데 물건 사러 가가지고 영업당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 쓰다 보니까 8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을 쓰게 되는 게, 내 계산에 없던 이런 지출이라든지 뭐 돈 쓸 일 뿐만이 아니라 시간 쓸 일, 에너지 소모할 일, 뭐 누구하고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 걸로다가 어쨌든 기운 소모를 하면서 내 예상이 이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다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억울하거나 조금 이제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발생이 되는 게 이 진토 상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져 놓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초석을 다져 놓고 훗날 따먹을 열매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고 준비하는 그런 때라는 거죠, 갑진년이. 그래서 갑진년이 값어치가 되는 갑진년이 되려면 번거로운 일이 있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수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진년에 대한 이 진토 현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수반이 되는 만큼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적어놓은 대로 예정된 수순이다. 정인이라고 하는 거, 문서적인 부분, 기록되어 있는 것, 시나리오, 대본, 매뉴얼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항상 정화일관한테 가장 최고의 진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간목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 자체가 이제 교육을 의미하고요. 환경, 주거지 이런 게 됩니다. 조금 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정화일관에 해당하는데 간목이 문제가 있다. 뭐 없거나 있는데 너무 많거나 공망 맞아 있거나, 그러니까 공망이라는 건 이제 지지의 인묘가 공망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목이 불편하다, 인성이 불편하다 이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부모님이나 어떤 뭐 엄마 아버지 이런 문제도 생기겠지만 주거지에서부터 불안정한 게 따라옵니다. 이사를 자주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사를 다닌 적은 없어요. 근데 집안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경우 있죠. 내 방이 없다거나 좁은 집에서 여러 명이 산다거나 아니면 외부인이 와가지고 새 방을 내준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내 거처지 자체가 좀 불안정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어쨌든 결정을 해서 그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동네하고 잘 안 맞는 거죠. 동네 자체도 문서죠. 우리가 이사할 때 어느 동네를 갈지 정합니다. 근데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정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정해서 내가 거기에 적응하면서 사는데, 인성에 문제가 생기면 학군이 안 좋은 쪽에서, 그러니까 공부라든지 적응하는 환경이나 사귀는 친구들 이런 거에서 문제가 따라오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인이 용신이나 진신적 개념은 되긴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문제다, 또는 이런 정인 자체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런데 이제 갑진년에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응하는, 이 간목을 의식하는 한 해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용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사주에서 용신이 간목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얼마나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요리사가 우리 집에 왔다고 칩시다. 우리 집이 원룸이에요. 가스레인지도 없고 뭐 하이라이트 1구짜리예요. 주방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유명 요리사, 셰프가 와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방도 좁고 요리 도구도 없겠죠. 본인 걸 가져와야 합니다. 근데 가져오더라도 놓을 자리도 없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겠습니까? 내가 용신이라는 게 있다고 해도 그게 운에서 온다는 것은 마치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 아파트나 어떤 주방이 넓은 빌라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룸에 사는 사람이 유명 요리사를 초대해서 요리를 해주세요. 그 사람이 오게 된 거죠. 운에 왔으니까. 근데 이 주방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니까 그 요리사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겠죠. 여기서 요리를 하기는 어렵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용신이나 내 사주에서 필요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맞이할 자세와 준비할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용신운인데 왜 안 좋아지냐, 이런 걸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절대로 용신운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왔는데 조리도구를 가져온 게 아니라
자기가 집에서 이미 손질 다 해왔어요. 그냥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 이런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 굳이 적응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한 구 있다고 하니까 1구짜리로 끓이면 돼. 그러면 내 환경에 적합하게 딱 맞아 떨어져서 요리를 먹을 수 있겠죠. 맛있는 요리를. 아니면은 본인이 낸 제품 밀키트 뭐 해가지고 그런 걸 가져와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방식에 따라서 내가 적응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용신은 좋겠죠. 그런데 자체만으로 나한테 필요한 글자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건 또 아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운이 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날 두드러 패고 빚더미에 앉게 하고 그냥 폭삭 주저앉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문제 생기게 만들 만한 어떠한 이슈를 갖다 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본업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업으로 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부업에 관심을 가질 때가 그때부터 이제 귀신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귀신운, 불편한 운. 그래서 그런 부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나 같이 뭐 놀게 되는 사람, 뭐 도박을 할 수도 있고 유흥을 즐길 수도 있고 다른 쪽에 막 재테크를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운이 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바로 잘 된다. 인월 입춘부터 갑진년 대박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거짓말이고 그런 사람들은 갑진년으로 잘 된 게 아니라 개묘년 끝발이 좋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개묘년 겨울의 힘을 빌어서 이제 인월 입춘부터 이제 잘 되는 거지.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뭐 2월 됐다고 좋아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운도 내가 8대운이다. 지금 내 나이가 뭐 38, 48이다. 와 올해부터 잘 된다 하더니 진짜 잘 되는구나. 이거 올해 좋아서 잘 된 게 아니라고요. 올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작년의 여파가 올해까지 밀려온 그 나머지 기운들이 지금의 현재 성적표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오늘 배가 아픈 거는 오늘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플 수도 있지만 대체로 어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영향이 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치명적인 걸 먹지 않는 이상은 당장 배가 아픈 경우는 잘 없고 어제 잘못된 게 오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걸 먹어가지고 뭐 급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거는 당연히 운에 의해서 올해도 그럴 수 있고 이번 달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운을 바라보실 때 이런 하나의 좀 도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세 해석도 중요한데 항상 이제 고민이 많잖아요. 왜 운이 좋다고 했는데 어디서 상담받았는데 왜 안 좋아지냐. 그리고 또 용신이라는데 왜 안 좋은 일만 터지고 별것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또 다방면으로 해석을 또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간목이라고 한 정인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건 내가 준비해놨던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런 새롭게 시작할 일이 따라오는 거죠. 새롭게 시작할 일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했던 상황을 정리하는 겁니다. 인성운이 오면은 새롭게 시작한다. 기존에 있던 것을 정리한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 그리고 문서가 동하잖아요. 천간에 뜬 거는 나중에 형충합이나 지장간 득실 이런 거를 볼 때도 동정이나 중요한 건 다 천간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먹고 진로를 먹었고 재물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득한다는 걸 보통 뭐 먹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먹거나 뭐 이런 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할 때 다 천간을 가지고 득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천간에 대한 게 튀어나왔어요. 정화가 갑진년에. 그럼 내가 일단 이거를 한 해 동안 어떻게 먹을 것이냐. 구워 삶아 먹을지 튀겨 먹을지 잘라서 먹을지 아니면 먹질 못해가지고 사용법을 몰라서 아예 통조림을 따지도 못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이 놓여진 거죠. 일단은 간목이라는 정이 왔는데.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일이 따라오고 이제 문서가 동하니까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일로 진행. 사람도 새롭게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갑진년 됐는데 새로운 사람 만났다. 어떠한 인연이 시작이 됐다. 당연히 이런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패턴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런 게 갑진년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한 해 가장 중심 그 핵심은 이제 간목 정인이라는 얘기고요. 신미월의 핵심은 편재 신금이다. 이거를 이제 놓치시면 안 된다. 다른 일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화일간 한다고 해서 난 정화 아니니까 뭐 볼 필요 없겠지. 이게 아니에요. 정화일간을 볼 때도 여러분들의 일간을 이렇게 보는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응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사주에서 천간에 정화가 있다.
내가 일간은 정화가 아닌데 천간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정화 일간 바라보듯이 똑같이 보는 것도 내 사주를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가장 미련한 사람이 이제 정화 일간이니까 정화만 쳐다보고 뭐 간목 일간이니까 간목만 쳐다보고 이런 게 미련하다. 이 천간에 있는 걸 다 봐야지 왜 하나만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관운에 뭐 죽는다 뭐 다친다 하지만 일간이 다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사주가 있다 가정하면 신금이 다칠 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사주에 있는 거니까 이 편제가 다칠 때 정인이 만약에 다쳤다 그 경금으로 뭐 금공목 당하거나 아니면 이 신금이 다치는 정화가 하나 더 왔다 이럴 때 이제 돈 잃고 건강 잃고 이럴 수가 있는 거지. 개수가 왔다 해가지고 정화한테 개수가 들어왔으니까 아 편관으로 두드러 맞네 이때 안 좋아지겠네. 오히려 그때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무직자는 뭐 취직하고 명예 올라가고 뭐 이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일간만 볼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내 사주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십성들, 천간들 이런 걸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목이라는 거, 뭐 신금이라는 거 중요하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진토 상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화한테 가장 변화부용동수가 큰 부분이죠. 진토 자체도 변화무쌍한 용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이죠.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동물인데 진이라는 것이 이제 상관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또 정화한테는 기운의 설기가 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은 이제 억울할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져놓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번거롭고 손 많이 가고 귀찮은 일 있고 이래도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미리 농사 지어 놓는 거죠. 투자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있는데 꾸준히 일 안 한다. 그러면 다음에 따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남의 거 돈 주고 사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라도 늦게 심는 거 자체도 이제 좀 눈치가 보이죠. 남들 일할 때 안 했으니까. 그래서 변화변동수가 현실적으로는 좀 크다. 정화일간 배고픈 분들 많을 겁니다. 물가도 오르고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기에도 만만치 않고 지금 뭐 식당도 보면은 가격을 다 올리는 추세예요. 원자재 값이나 뭐 재료비가 상승되니까 기존의 그 가격으로는 유지가 안 됩니다 하면서 손님들이 많이 와도 맛집도 뭐 가격 다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에 따라가는 거죠. 내 기운도 설기당하고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좀 번거롭고 귀찮은 일들 그런 것들이 좀 수반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편제 신금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걸로 뜻하지 않은 행운이 또 따라올 수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행운이 따라올 수가 있다. 이게 정화가 신금을 보면 원래 좀 부정적인 요소가 좀 강하긴 한데 이게 신금이 주가 아니라 올 한 해는 간목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이 정화로 인해서 크게 뭐 훼손당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간목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간목으로 인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또 볼 수도 있겠죠. 움직이는 일이 또 생긴다고 볼 수도 있다. 뭐든지 금이 따라오면은 항상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앵무새처럼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계속 제 방송을 듣고 강의를 이제 함께 하다 보면 아,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된다. 금이 오면 움직인다. 경호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정화일간 정진호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이는 흐름들 속에서 이제 갑진년의 간목 정인 여기 써놓은 자격이나 학업이나 문서 뭐 부모의 도움이나 스폰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시기도 될 수 있고요. 인성으로 만나는 거니까 뭐 연장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윗사람이나 계보가 틀이 좀 돼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성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근본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되는 사람이든 아니면 뭔가 나를 자체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든 원래 인성이라는 건 인기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인성이 되어 있는 연예인들 있죠. 그냥 무조건으로 좋아해주는 팬을 만나는 거죠. 그게 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모 같은 존재인 거죠. 연예인들도 그래서 팬심으로다가 본인이 먹고 살지 노래가 엄청 대단해서 잘 만들어서 그렇지만 않죠. 노래도 노래지만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으니까 막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신봉하고 막 숭배하고 막 요즘에는 그 누구야 프로게이머 막 숭배하고 막 그러던데 그 자체가 이제 팬덤의 부분도 있는 거죠. 사람 자체 어떤 캐릭터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일단 연결이 되는 거니까 신금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 당연히 뭐 부정적인 건 따라올 수 있겠죠. 근데 뜻하지 않은 행운이 따라올 수 있다.
요런 때 이제 인연에 대해서 기대를 또 해봄직하다. 신금 편제로 좋게 동하면 재밌는 일이잖아요. 재미 좀 볼 수 있다 이거죠. 재미 좀 볼 수 있다. 경제활동에 대한 재구성. 경제활동에 대한 재구성. 이거는 이제 뭔가 흐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라든지 일자리 자체가 좀 바뀌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직장 때려치고 사업을 한다든지 다시 직장으로 들어가든지 재구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금은 정화한테 늘상 하는 일이에요. 이건 꾸준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정화한테 경금이 있으면 참 좋죠. 용신이기도 합니다. 용신적 범죄에 포함이 되는 게 신금은 없어요. 용신에는 경금이 용신이에요. 간목하고 경금이 용신인데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이건 맨날 해야 돼요. 진짜 귀찮고 피곤하고 따분한 일인데 이걸 거부할 수가 없다. 정화한테 경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냐? 경금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억울해하지 말라고요. 이 사람은 맨날 출근하고 맨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금을 쓰면은 당연히 좋은 것도 있죠. 자기 일이 있고 돈도 있고 항상 그런 운도 따라오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쉴 수가 없다. 맨날 일해야 된다. 늘상 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역 밖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색깔을 바꾸거나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만약에 연예인이나 유명인이다 그러면 경금이 있다 그러면 팬층이 잘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팬층도 잘 안 바뀐다. 그래서 한번 정해주면 그냥 쭉 밀고 나가는 이런 부분이 과연 좋다고 할지 좀 그렇지 않다고 할지 그런 부분이 되겠죠. 신금은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적합하다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화한테 신금은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뜯어 고치고 다 만들어졌는데도 또 손대고 계속 새로워지는 것에 중독된 사람들, 집착하는 사람들.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무조건 건들고 보는 거잖아요. 정화에 신금이 있으면은 보통 뭐 망한다는 키워드도 있고 뭐 년월일시 어디에 있든 간에 뭐 년에 있으면은 조부모 때 망하고 월에 있으면 부모 때 망하고 시에 있으면 자식 때 망하고 막 이런 이론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은 뭐 맹신하지는 않는데 실제로 임상을 해보면 그런 경우도 꽤 덜어 있다. 그 자체가 이제 신금이 정화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신금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정화는 재성을 써야 되니까 있으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금을 이제 극해가지고 쓰는데 이 신금은 정화를 만남으로 인해서 망가지죠. 관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 이런 걸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하는 일도 포함이 된다. 다양하게 하는 일도 포함이 된다. 신금 편제로 인해서 다양한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어간다. 좀 책임지는 거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굳이 경금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경금은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따로 지휘계통에 정해져 있고 각 분야별로. 근데 이제 신금은 내가 책임지는 일에 좀 가깝다는 얘기죠. 편제는 내가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제를 건드려가지고 잘 됐잖아요. 그럼 나 혼자 대박 맞는 거예요. 로또, 대박, 복권 당첨, 횡재수 그게 다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잘못되면요? 그야말로 내가 다 수습해야 되는 거죠. 편제가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편제를 권력이라고도 하고 능력이라고도 하는 게 본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책임을 반드시 동반하고 있다. 편제는. 정제는 책임하고 좀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것 같잖아요. 정제하면 정관 정제. 정제 정관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겠죠. 하지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명분이라든지 상황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제와 정관이 있다 해가지고 어떻다 이런 건 아닌데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제와 정관이고 편제와 편관은 내가 그 시스템이 아닌 쪽에서 자극적인 일이나 남들이 안 하는 쪽에 도전의식이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이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위험 요소도 크고 잘 되면 또 대박이고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런 거일수록 메리트가 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신금을 좀 뭐 경금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토에 대한 식신 미토에 대한 식신은 진로를 이제 열어가는 시기가 됩니다. 이게 같은 식신이어도 축토하고 다른 점은 축 중에는 정화의 근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 대한 존재감이랄지 진로적으로 내가 풀어나가긴 하는데 힘들죠.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척박한 땅을 개간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독보적인 존재로는 거듭날 수 있어요.
축토하고 연결된 정화는. 근데 미토는 여기 미중에 정화가 있죠. 착근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식신으로 되어 있고 지지로 내려오면 오미합으로 육합도 쳐 있고 굉장히 관계적으로 유정해요. 그래서 이제 정화한테 미토가 있는 사람과 또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제 미라는 시절을 겪어오면 진로를 열어가는 데 앞서서 뭔가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나 환경적으로 따라온다 이거죠. 답답하거나 외롭거나 쓸쓸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미토로 인해서 안정감을 형성한다. 진로를 열어가고 뭔가 흐름에 대해서 좀 더 힘이 생기고 좀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갑진년 상반기까지 굼뜨고 속도가 안 났다고 하면 이런 신묘월부터 치고 나가는 때가 되겠죠. 이게 신금도 신금이지만 미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 이제 간목한테는 또 천을 귀인이잖아요. 충미, 간목경의 천을 귀인이다 하니까 귀인적 속성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신묘월부터 정화일간 치고 나가는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치고 나가는 게 또 100%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뭐 사고 치는 분들은 더 사고 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니까 잘 봐야겠죠. 이거는 잘 되는 쪽으로 치고 나가는 건지 내가 이제 무모한 쪽으로 가는 건지. 원래는 대출도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막 이를 판을 벌렸더니 갑자기 그 대출비까지 끌어안아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대출 나오니까 와, 그거 원래 안 나오는 건데 잘 됐다 하면서. 근데 남의 돈 쓰는 거 자체가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기가 좀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갑진년 신미월 자체가 토기가 좀 중복된 식신상관의 영향들이 좀 크죠. 그러니까 식신상관은 결국에는 이제 관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관은 내가 시스템 안에서 질서에 맞게 움직이는 부분이고, 식신상관에 대한 것은 이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쪽이란 얘기죠. 그러면 갑진년에도 진토가 들어왔고 신묘월에도 미토가 들어왔으니까 이러한 식상적인 형태가 조금 더 집중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의지하거나 부모님 밑에서 뭐 이렇게 생활을 했다거나 그럼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해질 수도 있고요. 관계적으로도 이성관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함께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좀 독립적으로 좀 본인에 대한 역량이 좀 더 부각이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식인상관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간목하고 신금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이제 제극인이죠. 말 그대로 제극인. 신금이라고 하는 뭐 바늘이랄지 면도칼이랄지 이런 걸로 이제 간목을 썰어 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물상적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큐에 썰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번거롭더라도 이 간목을 재구성하려는 그런 시도가 따라오는 게 신묘월의 갑진년이 되는 거죠. 갑진년 어쨌든 이걸 내 걸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호월 같은 때, 이때부터 이제 간목에 대한 기운들을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정화일간 경금이 있어야지 간목이 온전하게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이 간목이 정화한테 그냥 맹목적으로 생활해 주지 않아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 정화만 목생화지 병화가 존재하는 것은 목생화가 아니에요. 그건 화생목이에요. 그 병화들은 가불목을 키워주는 거지 이 가불목을 끌어당겨 가지고 본인이 태양이 커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목생화의 본질적인 것은 정화가 이 목에 대한 인자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을목은 아니죠. 을목은 이제 습을 상정이니까 습한 을목이 정화를 상하게 해요. 그래서 을목이나 묘목 이건 정화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대신에 정화 따로 을묘목 따로 이렇게 전문성이라든지 본인의 기질 자체가 조금 더 발달이 될 수는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지만 이 을목 묘목이 하는 일하고 정화하고 별도다. 따로 국밥이다. 한 세트 구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해야 할 거하고 차이가 생기는 게 이게 정화한테 을묘목이고, 간목은 정화한테 완전히 희생해 줄 수 있어요. 그냥 목생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맨입으로 해달라고 하면 간목이 미쳤다고 안 해주죠. 경금이 있어야지만이 간목이 쪼개져서 정화한테 불씨를 지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한테는 무조건 경금이라고 하는 정제가 있어야만이 이 정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만약에 경금이 없는 그냥 간목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가치는 있는데 쓰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에 문제가 있는 정화일간들, 이 갑진년 왔는데 갑진년이 운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좋기가 좀 시간이 걸린다. 한 8월부터
이러면은 8월부터 이렇게 상반기는 끝나야 되잖아요. 상반기가 이제 7월까지라 했습니다. 미월에 해당하는 7월. 1월부터 해가지고가 아니라 2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임묘진 4월 밑까지가 상반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신월부터가 이제 하반기고, 그때부터 이제 빠르게 동하는 사람은 그때 이제 운기를 좀 받을 수 있고, 이제 늦으면은 이제 10월부터 10월이면 이제 갑술월 되겠죠. 갑술월. 술월에 해당하는 갑술월. 이때부터 이제 간목에 대한 기질들이 나한테 점차 좁아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간목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도 이게 용신적 개념이라고 하면 쓰긴 다 써요. 그래서 어쨌든 재구성합니다. 문서적으로도 그렇고, 자격이나 학업이나 면허 같은 거 딸 수도 있고, 시험 합격이나 독립을 시도한다 하면은 완벽한 독립이 아니어도 독립에 성공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독립에 관련된 흐름으로 가는 분들도 좀 많이 생기겠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문서라는 게 따라온다는 것은 제일 여기서 우리가 총명한 분이다 할 것 같으면은 독립을 얘기하죠. 보통 부모한테 뭐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게 말 그대로 합격 증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 청약 넣었는데 당첨됐다거나, 다 이거 다 문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독립이고 자립인 거니까, 정한테는 그 간목이라는 게, 이게 엄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독립에 대한 의지도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격이나 내 능력이 있어야지 독립이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뭐 그냥 나를 챙겨주는 보호자하고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서 운도 좀 따라와 줘야 되고요. 그래서 신묘월까지 이렇게 갑진년 전반적인 상황과 신묘월의 그런 부분을 좀 알아봤고요. 임신월부터 어쨌든 크게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정화일간은 이제 임신월 되면 이제 천간합도 하고, 지지로는 이제 신금 정제 들어오고 하니까 변화 변동수가 이제 신묘월, 임신월 크게 좀 일어나는 그런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요. 정화일간의 신묘월 연애운, 신규 연애 기존 커플 모두 힘든 상황이다. 힘듭니다. 이게 힘든 이유는 문서나 자격을 만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내 자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좀 준비된 상황이 있는지, 여유가 없는 상황인지. 근데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좀 덜하다 이거죠. 좀 연애를 했다 이러면 이제 소모적인 관계가 이제 많지는 않은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고, 소모적인 관계가 많은 소재가 좀 높고, 희생이라든지 헌신적인 코드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뭐 그럼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뒤끝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좀 예상이 된다. 스스로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로 확보되어 여유가 있는지 확인할 것. 그러니까 이제 연애운 모든 게 다 똑같죠. 여유가 있어야 연애가 순조롭게 연결이 되고, 또 이제 관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지, 이런 게 좀 좋은데, 중요한 거는 욕심을 부릴수록 힘든 관계들이 좀 덜 있죠. 사실은 연애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연애를 할 시기나 자격이나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연애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은 뭐 하려고 고집 부리는데 뭐 하지 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애가 힘든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도 환경이 좀 따라주면 괜찮은데, 혼자서 끌어가는 관계 있잖아요. 혼자서랄지 각자의 그런 스타일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이랄지.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은 연애 욕심도 부리는 거 좀 오바죠. 오바. 욕심이고 오바다. 근데도 뭐 하고 싶으면은 부딪혀 가면서 뭐 해야 되는 거고, 뒤끝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든데, 이렇게 연애를 하면은 그냥 관계만 과정에서 힘든 게 아니라 괜히 남 탓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어거지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는 것보다 남 탓을 하거나 좀 상황 탓, 본인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막 감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면 이게 싸움이 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감정적으로 나가다가 좀 싸울 수도 있고 하니까 뒤끝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 연애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12월에.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에너지 확보가 얼마나 돼 있는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고, 연애도 돈이 있어야 좀 할 거 아닙니까? 돈도 좀 있고 총알 장전이 돼야, 그래야지 좀 즐길 수 있는데, 이게 연애가 우리가 즐기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신미월에는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즐기는 연애보다는 일 처리해주고 좀 도와주는 연애가 많아요. 그런 도와주는 연애가 생길 조짐이나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연애 자체가 꼭 즐기기만 하는 연애만 될 수는 없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다른 때보다 굉장히 많이 소모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소모적일 수 있다. 근데 이런 소모적인 것을 예상했거나, 괜찮아요, 소모적인 거 어느 정도 감안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만날 겁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우리가 보통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뭐 이용하거나 그걸 통해서 이제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버텨나가는 힘이 좀 딸린다는 얘기죠. 뭐 이용은 뭐 내가 하기도 하고 상대도 하고 서로가 이제 이용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순간을 못 견딘다라고 하면은 소모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나가 떨어질 수가 있다. 나가 떨어질 수 있다. 에너지 확보가 중요하고 여유가 중요합니다. 여유. 그래서 연애운은 이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이 정화일간에 대한 진로 갈등이 좀 크게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 자신에 대한 진퇴양난이다, 또는 금전적인 상황이나 직장 내부에 대해서는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게 좀 따라올 수 있겠죠. 자리에 대한 부분이 불안정할수록 연애도 불안정하다. 만약에 연애가 긍정적인데 나는 괜찮은데, 이런 분들은 집안이 좀 빵빵하다든지 미리 3년 5년 엄청 고생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놨다, 이러면은 요럴 때는 이제 상대의 힘든 점까지도 커버해주는 그런 정화일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힘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지 뭐.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흔치는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힘들다는 의미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제3자의 개입이나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본인의 힘만으로는 좀 버겁다, 이런 얘기죠. 직장 사업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사업은 연애랑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때보다도 좀 버거운 운이다. 소모적인 부분이죠. 다른 때보다도 직장생활하는 자체가 좀 힘들 소지도 좀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가는 운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가는 운. 그러니까 이게 팀 단위로 뭐 서로 어울리고 협조하고 정확하게 딱 퍼센테이지 나눠가지고 자기 역할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좀 많이 끌어가야 하는 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독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끌고 가는 명분이나 타당성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이런 식의 그만두거나 이미 그만뒀던 일에 대해서 새롭게 또 알아보는 과정으로 돌입하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변동수도 크게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변동수 움직임이 커요. 갑진년 정화일간, 그냥 뭐 바람잘 날 없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는 바람이죠. 뭐. 김범룡의 뭐 바람. 김범룡이다. 변동수가 크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움직이거나 이동수가 따라오는 사람들 많을 수 있고요. 끝까지 버텨보려는 사람 생길 수 있겠죠. 우기는 사람들. 신묘를 정리하는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버티다가 안 되면 정리해야죠. 새로운 환경이 찾아오는 시기다.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오기를 부를 수가 없죠. 오기를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연애나 직장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맞물려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직장 사업에 대한 게 안정적일수록 연애도 좀 쉬운 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치와도 같아요. 격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직장이 불안정하면요, 연애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제가 따라와요. 내가 사회적인 자리가 불투명한데 연애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끌어갈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좀 불안정하고, 또 움직임이 생겼다. 관계는 괜찮아요. 근데 서울에서 연애하던 커플이 갑자기 한 명이 부산으로 발령받았다. 어떻게 연애하겠습니까? 장거리 연애 쉽지 않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따라오는 거죠. 원래 가까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방에 파견을 가고 발령받아서 문제가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뭐 직장 사업이나 연애나 같이 연결이 된다 이거죠. 사업에 대해서도 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던 사람들, 뭐 폐업 수순을 밟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재고 처리, 땡 처리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12월에 새로운 환경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환경이 찾아오는 시기라고 할 수도 있다. 재물운하고 화갑은 이제 보겠습니다. 재물운은 이제 빚이라든지 대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운, 충분히 받아야 해요. 충분히 넉넉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혼자서의 힘으로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가는지. 혼자서가 힘들죠. 올해 갑목이 떴잖아요. 저 갑진년에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얘긴데 혼자서 이제 고군분투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집 부렸던 사람들, 안 되는데 혼자서 힘든데 고집 피우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죠. 어느 정도 필요하면은 도움을 요청하고 방법 알아보고 그런 건데, 이제 무조건 뭐 대출이나 뭐 빚 안 지려고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죠. 필요하면은 뭐 요즘에는 대출빚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뭐 다 주택도 담보대출 받고 뭐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학자금 대출도 받고 뭐 대출 받는 게 허다하죠. 사업자도 대부분 대출이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역량 체크 이런 게 좀 중요하고, 전환점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의 힘, 결국엔 이제 독립이죠. 독립. 혼자서의 힘으로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이제 독립적인 사람이 될 텐데, 그런 게 올 한 해는 좀 힘들다 이거죠. 작년도 힘들지만 올해는 이제 그 독립에 대한 코드에서 가시화가 된다. 더 크게 이제 어떻게 혼자서 자수성가 할 거냐, 홀로서기 할 거냐, 이런 거니까. 만약에 연애를 이제 하시던 분들이다. 그러면 이제 연애를 했는데 이제 헤어졌다. 그러면 이제 헤어지면서 새롭게 본인만의 진로를 또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홀로서기 하는 거니까 그 자체도 이제 독립인 거죠. 관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끝나는 사람들, 직장에서도 이제 때려치고 나오는 사람들, 그만두고 이제 앞으로 뭐 할지, 새로운 직장을 다닐지 아니면 뭐 사업을 알아볼지, 그것도 결국엔 독립이다. 어떻게 앞으로 생존해서 먹고 살지,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거니까 얼마나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이게 혼자서의 힘이냐 아니냐, 이게 관건이란 얘기예요. 정화일관 힘들다고 하면 혼자서 힘든 거고, 여유가 있다 이러면 뭐 뒤에 백그라운드가 빵빵하면 아니 나 정화일관인데 하나도 안 힘든데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당 사항이 얼마나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건 이제 혼자서 감당할 때 이런 게 좀 힘들고, 개중에 이제 빚이나 뭐 대출 받는 분들 당연히 생길 수 있고, 안 되니까 이제 남의 돈 쓰는 거죠. 또 기관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가족이나 어떤 주변 지인한테 돈을 빌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시기를 잘 겪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갑진년 일단은 뭐 12월까지 힘든 시기고, 12월 이제 중반기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임신월하고 연결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좀 일단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이런 게 좀 한 차례 좀 따라올 수도 있고요. 환경들이 하여튼 조금 좋아집니다. 이제 8월달 임신월 좀 되고 보면은 그래도 정화일관한테 한 차례 어떤 자리 같은 안정감도 좀 생기고, 갑진년의 이런 흐름이 나를 정말로 좀 힘들게 올감했다, 억눌렀다 이러면은 그런 것들이 좀 풀리는, 점차 해소가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12월 한 중반기 넘어서 7월 한 22, 3일 뭐 딱 한 달 뒤죠. 지금이 6월 23일이니까 딱 거의 한 달 뒤 딱 요맘때쯤 되면은 이제 그 시기부터 해서 7월 말 8월 초 요럴 때부터 반가운 소식들이 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살아남아야죠. 그리고 오기 부리지 말고, 안 되는 거는 딱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지. 이거 뭐 좀 더 버틴다고 해서 대박이고 뭐 이런 횡재수 같은 거 노리면 큰일 나요. 좋지가 않다. 12월에는 그것을 이제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는 운도 되는 거죠. 누군가한테는 오기를 부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더 진행해가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포기하는 것도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전환점이 따라와요. 어쨌든 갑진년 자체가 전환점이고, 경월, 신미월 이렇게 좀 재성도 떠가지고 인성을 재구성하는 부분이 오니까 이 전환점에 잘 적응을 해야죠. 역량 체크하고,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정화일관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건강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좀 뭐 신경성 스트레스나 뭐 각종 근육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병원 다닐 일도 또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치과 치료부터 해서
여기저기 막 안 아픈 데가 없는 정화일관도 있을 겁니다. 건강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학업은 보면은, 이제 학업은도 그렇죠. 천간에 인성이 떠가지고 뭐 정인이 공부 잘 되겠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정인이라는 게 꼭 공부가 아니라 문서라든지 주거지, 생활 환경, 또 가족과의 관계, 육신적인 어떤 가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정인, 공부, 이게 아닙니다. 공부도 공부에 대한 환경이 있어야죠. 우리가 뭐 인성 있다고 공부 다 잘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 환경이 잘 되어야지 내가 공부에 대한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냥 부모가 뭐 공부하지도 않고 맨날 공부해라 잔소리 하는데 공부 자식들이 하겠냐고요. 게임만 하지 맨날. 친구들이랑 나가 놀고 학원 간다고 구라치고 PC방이나 가고. 그게 인성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부모도 안 했는데 내가 왜 하냐. 이게 이제 그 습을 물려받은 거죠. 근데 꼭 그 부모도 어렸을 때 공부 안 한 부모가 또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 나면은 또 공부하라고 잔소리 합니다. 그게 이제 악순환의 대물림인데, 내 자식은 공부하길 바라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욕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부가 아니라 공부에 대한 환경, 여러 가지 재반사항, 그리고 또 우리가 인성을 또 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인성이 돈이냐? 문서를 얘기하죠. 그 문서라는 게 어디서부터 안정이 돼야 되냐면 주거지로부터 안정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맨날 이사 가느라 바쁘고 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요. 맨날 이사 가고 집을 뭐 줄이고 늘리고 어디 가서 뭐 대출 받고 계약금 넣었는데 또 뭐 계약 안 해준다 하고 어쩌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그 집에서 사는 아이들도 공부 자체에 어떤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제 적응할 만하니까 또 이사 가고 또 직장 옮긴다고 뭐 그런 경우, 인성이 문제죠. 결코 인성 가지고 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상황에 따른 변동수가 많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공부할 만한 안정적인 환경, 이런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환경이 좀 생기진 않을지,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분위기. 그래서 이제 다소 낯설거나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신묘월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공부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적응 상태, 적응 능력, 이런 게 중요할 때라서 자체적으로 그냥 공부가 잘 되고 그러는 것보다 이제 생존에 관련된 적응 문제라서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하든 뭐 우리 자식이 공부를 하길 원하면 걱정거리가 없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문제집 던져주고 학원 보내주고 공부해, 이게 아니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또 선생의 수준도 맞아야겠죠. 어디 학원도 이상한 데 보내가지고 선생이 그 실력도 없고 잘 못 가르치는데 거기 가서 왜 공부 안 하냐, 왜 학원 안 나가냐,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학원 선생이든 원장이든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이든 같이 공부하는 친구 학생들의 관계든 어디든 문제는 생기는데, 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냥 보내주면 다 가는 줄 알고 공부 가르치면 이제 성적 오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르다. 우리가 시험 합격하는 거, 성적 내는 거, 그냥 외우고 내 어떤 지적 기반의 흐름을 탄탄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화일관은 본인만의 내구성이 좀 탄탄해야죠. 전문성에 대한 분야도 그렇고 어디 가서 좀 대접받을 수 있는, 대우받을 수 있는, 인성을 소화해야 하는 유일한 일간 중에서도 하나니까, 그만큼의 좀 인성에 대한 좀 문제가 위기를 기회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전환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갑진년은 기회입니다. 찬스이기도 하고 기회 따라온다. 그래서 힘들 수는 있지만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들 뭐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 해서 그런 걸로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다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나한테 자양분이 돼서 성장의 원동력이 좀 되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전망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에요. 일단 갑진년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편재 정인 이런 것들이 재구성하고 이것저것 시도하고 노력하고 또 이제 신경 쓸 일들도 뭐 생길 수도 있고 그러한데, 일단은 천간에 이제 문서, 종인 이런 게 떴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이제 새롭게 뭘 하기 위한 뭔가를 이제 시작한다 이거죠. 일단은 시작하든 신경을 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양하게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정화일간 9번째 신묘월 일관별 운세까지 알아봤고요. 신묘월 한 달이 또 뭐 만만치는 않은 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딱 절반까지만 잘 겪으시면은 그 중후반기부터 해서 임신월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한 차례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상반기에 굼떴던 부분들 속도가 좀 붙고 진행이 될 걸로 좀 전망하니까요. 경월, 신묘월 중반 부분까지 잘 좀 버티시고 무탈하게 또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화일간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